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떠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상생과 협력하는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생과 협력이란 그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상생과 협력의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고 풍요로우며 의롭고 아름다우며 또한 신뢰할 수 있으며 질서 속에 발전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진정 더불어 산다, 우리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며 풍요롭다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풍요롭고 안정된 그런 사회를 원할 것입니다. 의로운 세상, 항상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불의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로우며 그 정의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며 아름답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또 우리 모두는 함께 신뢰할 수 있으며 이런 신뢰와 질서 속에 우리가 발전하는 그러한 나라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세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상생과 협력의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생과 협력을 하는 세상은 무엇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상생과 협력의 세상을 이 나라가 생긴 이래 모두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와 같은 나라에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만족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강의를 담당하는 저는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것은 새롭게 도입하는 것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뭔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원하고 그 새롭게 변한 것이 긍정적이면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변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변한 것이 결과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가 긍정적일 때 우리는 이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혁신은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프로세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혁신은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하나 생업이 있고 자기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가르치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한 내일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할 때, 즉 새롭게 무언가를 도입한 것이 새로운 것이 성공을 이끌어갈 때, 즉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그 모든 새로운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항상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볼 때 인간의 혁신 노력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회를 퇴행시키기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소련은 오래전에 공산주의 이념으로서 사회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몰락을 처리했습니다. 이 결과에 있어 그 크던 소련 연방이 다 해체가 되고 소련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 소련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사회개혁을 시도한 그 기간이 5, 6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곳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공산주의의 이념으로 사회개혁을 시도했으나 그것은 바로 실패했습니다. 즉 혁신이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계 역사와 정치사를 보게 되면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개혁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와 같은 개혁 정책이 실패해서 오히려 국가의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흔히 우리가 뭐냐면 정책 실패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정책 실패는 곧 뭡니까?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삶을 퇴행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업에다 사람은 늘 기술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하고 있는 기술 혁신은 언제나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이나 산업에서 또는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기술 투자에 대한 성공률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혁신을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변화를 혁신을 위한 노력이 언제나 성공을 이끌어가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고 긍정적인 삶을 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이런 혁신 노력이 항상 언제나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혁신 노력의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선한 의도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하는 일이 그 사람의 그 일의 의도가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선한 의도로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의도로서 일을 도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우가 꼭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 변화를 도모할 때는 즉 혁신을 도모할 때는 그 내면에 아주 선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의도와 함께 선한 의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선한 의도를 성공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성공적 변화 유발을 위한 혁신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저희 자신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한 혁신 의도와 함께 혁신의 성공적 변화 유발을 위한 혁신 패러다임이 있어야 될까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아직까지 이 연구자들은 혁신을 위해서는 정말로 혁신을 성공 이끌어낼 패러다임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울프는 이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울프의 연구를 보게 되면은 혁신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이론은 없으므로 우리가 더 많이 배울수록 전체는 여전히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혁신 이론이 있으나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조건에 적용되므로 혁신 접근은 상황에 따라 달라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즉 울프의 이와 같은 이론을 보게 되면은 혁신을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혁신 이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 맞는 혁신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혁신자가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혁신자가 선택하는 방법이 정말 혁신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울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울프는 혁신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혁신에만 이론을 상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는 혁신 이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혁신 의도를 통해서 혁신을 도모하고자 할지라도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혁신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간에 성공적 혁신은 선한 혁신 의도와 함께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혁신 패러다임이 꼭 포함이 될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혁신 패러다임이 포함될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파워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도모했을 때 결과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했습니다만도 그 결과는 선하기보다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드물지만 좋지 않은 의도로서 생각으로 어떤 일을 도모했습니다만도 결과가 좋게 나타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파워의 역할 변이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파워의 역할 변이는 의도하지 않던 결과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로서 선한 의도로 일을 도모했으나 부정적인 결과가 유발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도로 일을 도모했으나 긍정적인 결과가 산출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일을 보게 되면 우리 정부는 국회에서는 세입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아신문에 나온 걸 보게 되면 이 임대차 법으로 인해서 임대 요금이 엄청나게 상승했다 하는 것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바로 정부가 선한 의도로서 임대차법을 만들어냈으나 그 결과는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의 역할 변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할 변이를 정책의 역할 변이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의도로 혁신을 도모했으나 그 도모한 결과 실패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은 혁신의 역할 변이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분야에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도모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했으나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혁신의 역할 변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 패러다임은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혁신의 역할 변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포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혁신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가 있고 또는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에서 혁신의 역할 변이가 없다면 우리의 혁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혁신적 성공을 위해서는 즉 혁신의 성공적 혁신을 위해서는 선한 의도와 함께 혁신의 역할 변이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혁신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경우에는 또는 우리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러한 혁신에 있어서 역할 변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혁신 패러다임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공적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성공적 혁신 패러다임을 위해서 우리는 잠시 우주와 자연계의 존재 질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우주와 자연계의 존재 질서를 통해서 진정 역할 변이를 제거할 수 있는 늘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
패러다임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